내 귀에 도청기가 있다. 며칠 전에 그 MBC 방송사 하고 그걸 문득 이렇게 유튜브 파일을 만들고 지금 집에 이렇게 형이 와 있는데, 형이 이 갤럭시 버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무선으로 이어폰을 들으면 가능한가?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어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블루투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라이브 버전 굉장히 작잖아요. 콩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어폰이 있으니까 콩 하나만 한데, 만약에 이어폰이 없고 귀에 장착하지 않는다면 이 옆에 손바닥 위에 있는 요 조그만 콩알 만한 크기가 절반 정도로 줄겠죠. 이어폰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게 도청기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게 손가락 한 마디도 채 안 되죠. 손가락, 뭐 이번이 손가락이 긴지는 모르겠는데 한 손톱만 하려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도청기까지 지금 기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은 도청기를 어디에 넣을까? 어디에 넣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의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는 건 난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요즘도 난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입사를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뭐 이러면 선물로, 그러니까 고급 난을 선물하죠. 그래서 저 난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돌멩이 자갈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나는 물을 머금으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고, 물을 주더라도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그런 식의 어떤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갈이나 흙이나 모래 같은 걸 넣는 게 아니라 저렇게 돌멩이 같은 걸 넣어요. 물이 바로 빠지게끔. 안 그러면 뿌리가 썩으니까. 그래서 저 자갈을, 요 도청기 조그만 거를 저 자갈같이 만들어서 이 실리콘 같은 걸 덮어 씌워서 저기 안에다 몰래 딱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굉장히 근거리일 경우 손쉽게 도청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보통 난 이런 거 주면 의심을 안 한다고요. 그죠? 고급 난 주고 이러면 고맙다 그러지, 사람들 의심이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의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 도청기에 물 닿을 일이 별로 없고, 물을 넣어도 바로 빠지고, 고장 이렇게 잘 치우지도 않고 가까이 두죠. 보통 난 같은 거는 책상 옆에 가까이 둔다고요. 도청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죠? 어디에 숨길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 이 난만큼 최적의 어떤 도청기를 숨겨둘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통 도청기를 어디다 넣을까요? 그죠? 난이 아니라면 또 책상 밑, 그죠? 요즘 숨길 때 많죠. 뭐 생수기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생수기 한 개씩 다 있잖아요. 그죠? 보통 책상 밑, 소파 밑, 우리가 좀 생각을 잘 안 하는,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테이블 밑에, 책상 밑에, 소파 밑에, 뭐 책 사이, 아니면 뭐 벽, 뭐 이렇게 틈 같은 거 그 안에다 넣어 놓는다든지, 그죠? 예전에 뭐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도청기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유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도청기, 이 조그만 도청기 무선이잖아요. 유선으로 해놨다가 작살날 테니까, 그죠? 대박 들키겠죠. 그죠? 대부분 도청기는 무선으로 하기 마련인데, 여기 조그만 도청기도 무선이잖아요. 그죠? 전파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을 하면 전파가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어디로 전파가 날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도청기 찾아주는, 각 기업 회의실에는 이런 도청기 찾아주는 그런 전문적으로 도청기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도 송출이 된다 하더라고요. 왜 남자들 화장실 몰카 뭐 이런 거 이렇게 범인 잡는 거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조그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 같은 걸로 영상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근거된 사람을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첨단이에요, 그죠? 하지만 아무리 첨단이라도 카메라가 전파를 보내는 건 어떤 신호든, 블루투스 신호든 뭐 어떤 식으로의 전파든 간에 그 전파가 날아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전파가 날아가야 어딘가에서 수신을 할 테니까, 그죠? 그 전파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요즘 너무 요즘은 그것도 있다면서요. 내가 도청기 찾다가 검색해 보다가 봤던 건데, 왜 우리 유심칩 있죠? 유심칩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신용카드 왜 체크카드 보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 USB 꼽는 것 같은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상한 반도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핸드폰 안에 이렇게 꼽는 거 있죠? 핸드폰 안에 꼽는 유심칩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복사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전화가 오면 저쪽에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봤던 거 핸드폰 사기치는 거는 핸드폰 복제폰을 같은 번호로 두 개를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쓰는 핸드폰이 이렇게 울리면 이쪽에도 울리는 거죠. 두 개가 1번 울리면 2번도 울리는 거죠. 제가 만약에 채팅을 하면, 내가 카톡을 보내면 2번도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카톡 치는 게 이번에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그러니까 1번 핸드폰에서 화면을 움직이는 게 2번에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다네요. 세상이 너무 그런 걸 한번 당해보면 애플을 쓰게 돼 있죠. 삼성폰 쓰고 그런 걸 한번 당해보면 애플이 보안이 좀 더 강하니까 애플폰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애플폰을 많이 쓰는지도 몰라요, 그죠? 삼성이 보면 보안이 좀 취약해요. 이렇게 저도 핸드폰 써보면 이상한 게 많이 깔려 있어요. 알 수 없는 프로그램들, 그죠? 물론 삼성페이 같은 그런 큰 대형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이상한 쓸데없는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내가 깔아도 되는데, 그죠? 내가 찾아서 필요하면 내가 깔면 되는데, 기능이 뭐 삼성페이 같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죠? 갑자기 용량이 확 늘어난다든지, 그죠? 갑자기 난 별로 안 깔았는데 하드 메모리에 이렇게 용량이 꽉 찬다든지, 그죠? 제가 예전에 이상한 일 당했던 거는, 제가 파이널 판타지 스마트폰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깔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게임이 5기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스마트폰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5기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고민하다가 한번 삭 지워봤죠. 삭 지우고 새로 까니까 2기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2기가가 넘는 거는 도대체 뭐였냐 이 말이죠, 그죠? 항상 전 예전에도 그런 의심을 좀 해봤었어요. 우리가 게임을 깔면 그 게임 안에 해킹 툴 같은 게 묻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게임이 용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이 용량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용량이 너무, 만약에 온라인 게임이 한 5기가 정도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그 안에 해킹 툴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안 한다고요. 왜냐면 뭐 컴퓨터 게임이 용량이 클 수가 있으니까, 그래픽도 있고 뭐 맵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잘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해킹 툴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부에서 각 PC에 손쉽게 해킹 툴을 설치를 한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죠? 게임이겠죠? 해킹 툴이 제가 알기로는 한 2기가 정도, 요즘 몇 기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양이 고사양이잖아요. 화면까지 이렇게 녹화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해킹 툴이 아무리 가벼워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2기가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게임이에요, 그죠? 게임 속에 묻어두든지, 아니면 요즘 개인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개인 방송 많이 하니까 개인 방송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해킹 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웹캠하는 여캠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게 방송하는 게 만약에 해킹 툴이라면 웹캠까지도 다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죠? 컴퓨터를 꺼도 모바일 우리 핸드폰 보는 것처럼 캠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실제로 예전에 스마트폰 해킹하는 거 시연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을 착 끄자. 우리 왜 화면을 이렇게 오프해 놓잖아요. 핸드폰 전원 많이 나간다고 화면을 오프해 놔도 내가 하는 말이 도청기처럼 작동이 돼 가지고 저쪽에 다 들려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집에서 PC를 쓰고 있는데 어떤 애가 그 PC를 해킹을 해서 그림판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컴퓨터를 해킹해서 그림판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집에다가 왜 CCTV 같은 거 왜 요즘 많이 설치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애기들 혹시 강아지나 애기가 이렇게 집 혹시 이렇게 난장판 만드는지 보려고 왜 집에다가 가정용 CCTV 왜 핸드폰으로 보는 가정용 CCTV 설치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외국에 해킹을 해가지고 그 CCTV로 그 가정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대형 TV에 왜 카메라 달린 거 있죠. 게임한다고. 대형 TV에 왜 캠 달려있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동작 센서라고 이렇게 카메라 달아놓은 거. 정말 조심하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지 해킹 당하면 다 보여요.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안 쓰면 뚜껑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그냥 오디오만 나간다 하더라도 뚜껑 이렇게 아니면 코드를 완전 뽑아버리든지. 그 카메라 정도는 아마 코드 뽑아놔도 안에 배터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대형 TV일 경우에는. 요즘 산업이 너무 첨단화되고 편리해지고 이런 건 좋은데 갈수록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나노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사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도청, 도감청, 해킹 이런 거에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참 편리하지만 또 하나의 한 이면이죠. 또 장단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 실례로 저희 집 근처에도 CCTV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동네 가면 거의 10m, 한 50m 한 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쓰레기 불법 투기한다는 핑계로 불법 투기 단속한다는 핑계로 온 천지에다 쓰레기 이렇게 버려놓는, 많이 버려놓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 쓰고, 옛날에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나는 추적 안 당하려고 현찰만 쓴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카드 쓰고 어디서 뭐 먹는지 여러분들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로 추적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애플에서 소송을 했었죠. 동선 어디 다니는지 기록이 다 된다고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 해가지고 승소했었죠. 실제로 이건 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애플이 그러니까 GPS 같은 걸로 내가 주로 어딜 다니는지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서버에.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아내가지고 집단소송 한 적이 해가지고 보상받은 적이 있죠. 근데 그걸 안 하겠어요. 들켰을 뿐이지.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결국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쓰고 뭐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상품 사고 그거 모으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정보 사생활이잖아요. 그죠? 그거 모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뒤져서 데이터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마케팅 버스에서 참고 자료를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가 옥션에서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는데 20, 30대 우리 유튜브 보면 주 시청자층이 몇 프로 몇 살이다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남성이 어떻게 몇 살
몇 주기로 어떤 제품을 선호한다라는 통계 같은 거는 회사 내부의 마케팅 자료로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죠. 그죠?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회사 내부에서 마케팅 자료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 유출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걸 위법인 거죠. 개인정보법 위반인 거죠. 뭐 아무튼 그리고 그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떤 마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다수의 여성과 어떤 그런 제2의 N번방처럼 그런 행위를 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 하다 걸렸대요.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과연 다수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합의하에 뭐 영상을 안 올렸다는 가정하에 합의하에 모두가 다 합의하는 관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 과연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되게 옛날이었는데 해방 직후니까 1950년대 60년대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여성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 춤추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사교 댄스? 당시 카바레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데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남성인데 20 몇 명의 여성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되게 옛날이었는데 그때는 뭐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거니까 우리 같이 잡시다라는 뭐 성관계를 맺읍시다라는 어떤 그렇게 속이고 성관계만 맺고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죠. 얼마 전에 폐지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그게 만약에 다수의 여성과 함께 살면서 관계를 했다면 그죠? 다수의 함께 관계했다면 사실혼 관계잖아요. 그러면 몇몇 여성이 간통죄로 고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여성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사실혼 관계가 가장 깊은 사람을 이렇게 간통죄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같이 산 증거가 있다면. 근데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지금 한 6년 됐나? 그러니까 혼인빙자 간음죄랑 간통죄가 둘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영상을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과연 뭐로 처벌을 할 것인가? 그죠? 과연 법적 근거가 있나?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여러 명의 여성과 단지 관계를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 뭐로 처벌을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럼 만약에 다수의 여성과 계약을 해서 그런 뭐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만약에 합의하에 내가 어떻게 돈을 줄 테니까 생활비를 줄 테니까 합의하에 하자라고 계약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죠? 이게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매매가 가능한 나라들, 즉 미국이나 호주나 뭐 한국 빼고는 거의 대부분 성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매매가 가능한 나라는 그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죠. 일정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하고 뭐 일정 기간 뭐 어떻게 데이트를 하든 뭐 사실혼 관계를 하든 뭐 그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성매매 특별법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변하게 합의를 해서 변호사 공정까지 받았다면 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좀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혹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변호사나 이쪽으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국은 어쨌든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 일처제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혼인신고를 안 하고 뭐
매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다면 이건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죠?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혹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난다면 부부관계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연인관계 정도는 되겠지만 사실혼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뭐로 처벌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응? 애매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처벌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봐요. 그 남성이 영상을 올리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미성년자랑 뭐 하거나 뭐 이런 법적 처벌 어떤 그게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너무 얘가 이야기 너무 야하나. 특히 여성분들, 개인적으로 우리 남성의 소중한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강하게 터치를 하면, 남자들은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날아가게 됐어요. 운동 좀 하시고 이런 분은, 그게,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거기를 이제 너무 자극이 강하게 하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손이 날아가게 돼 있다고. 싸대기를 날리게 돼 있다고.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좋지 않겠나. 아니면 손을 묶어버리든지. 그죠?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왜 소중하니까. 그건 조절이 안 돼. 그죠? 남성이라면 모두가 느끼실 거예요. 그건 조절이 안 돼요. 여성분들이, 자기들은 못 느끼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여성들이 좀 못 느끼잖아요. 그죠? 굉장히 남자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거길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자극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성분들이 피부가 되게 약하잖아요. 그죠? 피멍 같은 게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서로가 안 좋잖아요. 기분도 안 좋고 서로가 또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죠? 비누칠하듯이, 그죠? 천천히 부드럽게, 그죠? 너무 강하게 그렇게 자극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튼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4개의 도청 장치가 있다. 요즘 뭐 도청만 하겠어요? 영상도 하겠죠? 뭐 아무튼 우리가 생활 속의 어떤 도청 장치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